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윤환 인천계양구청장이 석 달여의 임기를 남기고 동방문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마을 횡단보도 민원부터 곧 시작될 통합 돌봄까지 주민들 민원에 일일이 답하며 끝까지 마무리하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주민들에게 다음 임기를 함께하지 못해 아쉽고 행복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가오는 지방선거 공천 경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윤환 계양구청장은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계양구 주민들은 각 지역에서 걱정해온 문제들을 하나하나 꺼내며 구청장에게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공항 가는 차량도 많고 그다음에 보행자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를 그냥 아예 전체 보행자 신호 혹시 건강하지 못한 어르신들 방문 진료를 하는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그런 게 방영이 됐습니다. 그런 게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그런 케어가 되셨습니다. 윤 청장은 직접 현장에 나가 해법을 찾아보겠다며 끝까지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선동 상거리의 교통신호 체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될 건지 고민을 좀 하고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은 도시재생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노후주택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 또 계양경기장 인근 체육단지 조성으로 기존 맨발 걷기 공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지 등 궁금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윤 청장은 주민들 질문에 일일이 답하며 지원 사업과 향후 계획들을 설명했습니다. 주민들 질문이 끝날 무렵엔 남은 임기까지 민원을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말하고 그동안 행복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가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의견은 제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쉽게도 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출마를 못합니다. 그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16일 시청 본관 중앙홀에서 인천형 주거정책 1000원주택의 전세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1000원주택은 하루 1000원, 월 3만 원의 임대료로 주거지를 구할 수 있는 인천형 주거정책인데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1000원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지역의 주택을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요. 접수 첫날부터 시민들의 관심이 이어졌습니다.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인천시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되는데요. 입주자 선정 결과는 6월 4일 발표 예정이며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우리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힘이 되는 1000원주택을 지난해 1000호에 이어서 금년도도 1000호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 도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시의 1000원주택만큼 확실하게 저출생을 극복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하고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인물들이 출사표를 던지며 지역사회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6일종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청장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유 예비후보는 AI 등 첨단 산업으로 부평의 산업구조를 전환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평구청장 예비후보 6일종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실천하면서 살아왔던 삶의 진정성과 또 부평의 미래를 위해서 부평구청장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5.18 민주유공자로서 시대 정신과 역사에 앞장서서 늘 삶을 실천해왔습니다. 또
33년간 우리 대우자동차 한국 GM에서 활동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앞장섰고요. 또 사무노조 위원장으로서 한국 GM의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국제 활동들을 하면서 활동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당에서는 이제 정책 파트를 담당해서 AI 산업의 미래 발전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이제 중앙당의 역할을 했고, 이런 모든 역량들을 결집해서 부평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부평 개혁을 위해서 이번에 부평구청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저의 공약은 이제 핵심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부평을 AI라고 하는 어떤 미래 산업과 일자리가 결합되어지는 어떤 그런 프레임으로 이 부평을 새롭게 경제 도약을 하는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GM에서 오랫동안 활동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평 경제의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GM을 살려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AI와 미래 테크놀로지가 결합되어진 그런 어떤 미래 하이테크 산업으로 부평의 기지를 이제 전환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원도심 개발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영역을 확장하고, 또 캠프마켓이라든가 재산보급당 같은 분기지 반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결합해서 역사와 생태, 산업 미래 클러스터가 함께 결합되어진 복합도시로 만들어서 부평을 인천의 옛날 중심이었던 곳으로 다시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평하면 또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GTX-B를 중심으로 해서 경인전철을 또 지하화하고 이런 걸 해서 이 인천의 중심으로서요, 부평의 어떤 중심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부평 회복 전략을 중심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저 6.1종은 그동안 살면서 역사와 시대 정신을 가지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또 지역의 여러 권익을 위해서 늘 말로만이 아니라 몸으로 실천하면서 어떤 고난도 마다 않고 도전해서 실천했고요. 그런 중요한 도전은 늘 성공을 해왔습니다. 또 중앙당 활동 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미래 산업 전략에 대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준비해왔거든요. 그래서 부평에 정체된 오랜 이런 정치의 고리들을 끊어내고 AI 산업이 중심이 되어서 청년과 역사 문화가 살아서 숨쉬는 그런 희망찬 부평으로 다시금 재도약하는 그런 비전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도전에 대해서 함께 성원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제가 온몸을 다 바쳐서 새로운 비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학교 PC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돌린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직원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전산장비 유지보수 업체 전 직원 A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는데요. 교육청은 A씨가 올해 초 인천 학교 7곳에서 메모리 카드와 임시 저장 메모리인 램 등 컴퓨터 부품을 저사양 제품으로 바꿔치기 한 것을 확인하고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당 학교 교사가 컴퓨터 성능이 갑자기 떨어진 것을 이상하게 여겨 업체에 점검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는데요. 현재까지 남동구와 부평구 학교 7곳의 컴퓨터 200여 대에서 7천만 원 상당의 부품을 바꿔치기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해 3월 다른 업체 3곳과 컨소시엄을 꾸려 시교육청과 통합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요. 교육청은 해당 컨소시엄이 담당하는 학교 390여 개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오는 4월부터 모든 인천 시민은 청라 하늘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는 오는 22일까지 청라 하늘대교 인천 시민 통행료 감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천 영종도와 청라 국제도시를 잇는 청라 하늘대교는 현재 영종과 청라 지역,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만 무료 통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감면 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인천 시민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부터 차량 사전 등록이 시작되며 다음 달 6일부터 모든 인천 시민 통행료 무료화가 본격 시행됩니다. 한편 시는 제도 시행 이후 교통량 변화와 주변 상권 관광 활성화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 사항도 단계적으로 보완할 방침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학교 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학교폭력 감수성 자가 진단을 진행합니다. 이번 진단은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무심코 행하는 행동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의 감수성을 점검하며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인천 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 고교,
특수학교 등 전체 학생이 대상입니다. 오는 21일까지 1차 집중 참여 기간을 운영하고 9월 중 2차 진단을 추가로 실시해 변화 양상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이번 진단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해 지역 및 학교 급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19일부터 민관 합동으로 불법 해루질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루질 정보가 확산되면서 마을 어장 내 불법 채취와 절도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어민과 유어객 간 갈등이 커지고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포획 채취가 어린 조개의 생육에 피해를 줘 해양 생태계 파괴가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시는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어촌계 등 민관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특별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단속반은 구역별로 편성돼 반복 민원 발생 지역과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단속 대상은 작살과 삼지촉 등 허가되지 않은 불법 어구를 사용하거나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채취하고 수산물 포획 채취 금지 기간 위반 행위 등입니다. 시는 위반 행위 적발 시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서울 빌라 공급이 7년 새 9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 주택 유형별 준공 실적을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준공된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4,858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8년 3만 5천 가구와 비교하면 3만 1천 가구가 줄어든 것으로 7년 새 86%가 감소한 겁니다. 또 아파트 준공 물량 4만 9천여 가구와 비교하면 9.7%에 그친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땅값과 공사비 상승, 전세 사기 사태 등이 빌라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첫 운행을 시작한 강남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무료 시범 운행을 마치고 다음 달 6일부터 유료로 전환됩니다. 요금은 강남 운행구역 내 이동에 한해 기본 요금만 적용되며 거리와 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은 없습니다. 새벽 4시부터 5시는 4,800원, 밤 10시부터 11시와 새벽 2시부터 4시는 5,800원, 밤 11시부터 새벽 2시는 6,700원이 적용됩니다. 서울시는 시민 이용 편의를 위해 16일부터 운행 차량도 기존 3대에서 7대로 확대합니다. 자율주행 택시는 평일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행되며 호출 앱 카카오티를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의원들의 재도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은평구 의회에서 유일하게 불출마를 선언한 청년구 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오영렬 의원인데요. 손성혜 기자가 오영렬 의원을 만나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며 정치의 현실과 지방의원의 역할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현역 구 의원들 대부분 이제 재도전을 선언하셨는데 의원님께서는 유일하게 불출마를 결심하셨어요. 저는 원래 구의원 하기 이전부터 청년 정책이라던가 그다음에 자전거 관련된 정책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의원이 되고 나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4년을 하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다는 거를 절실히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의원의 어떤 역할이 감사라든지 예산을 심사하는 어떤 영역에서는 좀 힘을 발휘할 수 있지만 그 외적인 영역에서는 생각보다 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것에 좀 벽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이 직업을 4년 동안 하면서 내 스스로가 성장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그래서 불출마 선언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지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젊은 층의 생각들이 많이 조금 들어와서 그게 정책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각 구마다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그러니까 청년들의 의견을 발굴을 해서 이거를 정책화하는 어떤 조직이 있는데, 제가 임기 시작하자마자 그 조직을 처음 방문했는데 사람이 한 3-4명밖에 없더라고요. 전체 정원이 한 30명 정도, 30-40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담당하는 부서랑 정말 머리를 맞대서 어떻게 하면 이 조직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경쟁률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을 모집하는데. 그래서 그 지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뿌듯한 점도 있고, 어떻게 하면은 이 자전거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저희 은평구의 의원님들에게 재작년에 그 해외에서 하는 차 없는 거리의 좋은 사례들을 많이 좀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의원님들이 거기에 잘 반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작년도에 네. 미비하지만 1km 정도 그것도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구간을 통제를 해서 차도를 통제하고 해당 구간을 주민들한테 이렇게 내어주는 그 큰 행사를 했었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정말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의원 시작하고 나서 정책지원관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약간 국회의원으로 따지면 비서관, 보좌관 같은 역할이 이제 저희 지방의원들한테도 생긴 건데, 이게 사실 어떤 시스템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사실 지금도 많은 의회들이 저희 포함해서 이 정책지원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이제 기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은 사실 저희도 이제 지방의원들도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정책지원관들이 잘 메꿀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잘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를 한 3년 시도해 보니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지역 주민들 그리고 네. 또 정치에 도전하려는 의원님과 비슷한 또래 청년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학부모분들이랑 1년 정도 의견 받아갖고 이제 그 롯데몰 옆에다가 BMX 청소년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도 하나 짓고, 어떤 구파발 천이라는 어떤 조금 방치돼 있던 공간을 지금은 뭐 저희가 카페도 들어오고, 그리고 되게 주민들 쉴 수 있도록 개선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 나름대로도 뿌듯하고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아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을 꿈꾸는 청년분들, 생각보다 현실적으로 고려할 부분들이 많다. 그래서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은 조직인 건 맞아요. 이 정치라는 조직이 특히 젊은 세대한테는. 근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뚫을 수 있는 어떤 자신만의 용기가 있다면 저는 도전을 작게나마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의정활동 또 잘 해주시길 기대하겠고요. 또 네. 앞으로의 행보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천구가 은퇴 이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직업교육인 올인원 맞춤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양천구에 거주하는 60세 이상 어르신이며 모두 120명을 모집합니다. 프로그램은 4월부터 11월까지 양천 시니어 클럽에서 진행하며 바리스타 양성과 스마트폰 활용 지도사, 제과 기능사 등 6개 전문 과정이 운영됩니다. 교육은 이론과 실습을 거쳐 자격증 취득까지 이어지고 경로당과 어린이집 등 지역 현장에서 활동할 기회도 제공됩니다. 양천구는 전문 교육과 자격 취득, 일자리 연계까지 한 번에 지원해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안정적인 노후 설계를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서울 은평구가 구 대표 캐릭터인 파바리를 새롭게 단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명 베이비 파바리는 기존 캐릭터보다 생동감 있는 동작과 밝은 표정을 강조해 제작됐습니다. 은평구는 부서별 사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캐릭터도 제작해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가 추진하는 축제와 캠페인 등 다양한 홍보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파바리 캐릭터는 온라인 플랫폼은 물론 홍보물과 현수막, 기념품 등 오프라인 홍보물에도 활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